신기하게도 그 집이 딱 그 집이었던 거죠.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들이 컸던 부분인 거죠.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숨어있는 아동학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과거의 학대 피해자들은 어떻게 그 후에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저희 그 MC 김상중 씨가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동학대 쪽으로 알아본다고 하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이 진행을 하셨던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다뤘던 98년 당시에 어떤 학대 사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간단한 근황을 궁금해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질문을 갖고 점점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많이 예전에 소개가 되었던 분들의 근황을 추적하는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필곡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흔쾌히 소리 양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저희를 만나는 거를.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다시 나설 것인지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는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속을 잡고 만났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도 많은 부분 치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 같은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 상황에서의 이제 학대를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갑자기 그런 공황 증세가 올 때가 있었던 것이죠. 소리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이제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게 소문이 돌아서 이 소리양을 굉장히 특별 케이스 대우를 해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소리양이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있었다고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피해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얘는 피해받았던 아동이야, 힘든 아이야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과 어떤 심리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지, 피해 아동들이 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어른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 사건의 범인이 친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 사건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잘 케어해주는 좋은 아빠였었고,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아이도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루어진 범행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이제 당연히 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이제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고,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 아버지를 먼저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자기도 아들이랑 못 본 지가 몇 년 되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태훈 씨도 어렵게 저희가 수소문해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를 이제 반대를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 같은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태훈 씨의 입장도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몇 번 정도 왔다 갔다를 하면서 취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거부하셔서 만날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저희가 하나 녹화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태훈 씨한테 보여드렸고, 태훈 씨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고 원망스러움도 있고, 22년 넘게 지나고 있는데도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신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정황들을 발견을 했는지,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고 집요하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국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밝히고 하면은 원래대로의 신고 과정보다는 좀 다른 대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은 처음엔 저희가 방송국이라는 걸 감추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측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신고 접수를 처음에 잘 안 받아주려고 했던 상황이어서 방송국이라고 밝히니까 이제 신고가 접수된 부분이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집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아이에게 명백하게 신체적 학대 증거라든지 폭행의 어떤 정황들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주변 조사부터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동학대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계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저희가 취재한 이 건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던 현실이었죠. 구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인 걸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받고 다음에 부모를 상대로도 부모 교육을 하고 하는 식의 기본적인 제도들은 있지만, 그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케어가 있도록 연결되는 명백하게 지금 확립된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 죽어서 발견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던 그 사건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1차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된 상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가해한 행위자들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되고 아이들도 격리가 됐다가 다시 그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재학대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 원가정 복귀라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봐도 원가정 복귀가 1순위로 이행돼야 될 후속 조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원가정 복귀가 그 원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원가정에서 다시는 재학대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확인이 되었을 때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곧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다음에 자기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를 시켜놔도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원래의 가정대로 복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과거 피해 사실을 우리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집에 가서 좀 대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동네로 갔거든요. 본인이 과거에 어디 살았는지 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동네로 가서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이제 걷고 있는데, 골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이런 느낌의 집에 살았던 것 같고, 이런 데에서 자기가 좀 학대를 당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집이 딱 그 집이었던 거죠. 이 집이 주셨던 주소가 맞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면서 한동안 말을 못 이으시고 눈물도 보이시고, 그래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를 당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이 됐었거든요. 진짜로 눈앞에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굳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게 맞구나. 진짜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유튜브 이제 댓글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예고가 올라왔을 때 이제 예고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제 제작진들 미리 살펴보거든요. 근데 다들 아동학대는 좀 거른다,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하는 다른 살인사건이라든지 미제 사건들 같은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만큼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에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아동학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존과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다시 보기라도 좀 찾아봐 주시면서 제작진이 했던 고민들을 다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